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와 기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. 또 워싱턴주에서도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이 전 세계에 생산되는 가솔린과 디젤 가운데 자동차에 활용되는 비중은 20% 미만이 되겠고요. 이 대부분은 항공기와 선박 등이 차지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친환경 전동화라는 말 자체는 거의 20% 비중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둬야만 할 텐데요.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중에서 향후 가솔린의 가격 추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가솔린의 가격을 보면 작년 이 코로나19 저점 이후로부터 쭉 랠리를 이어왔는데요. 네,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낮아지면서 같이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간 이어온 가격 랠리가 이 숨고르기 장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될지 아니면 쭉 이어지게 될지 궁금해하고 계시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 현재 상황을 짚어보기 전에 지난달에 있었던 이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미국 정유시설의 40% 정도가 가동이 중단됐고 아직도 여전히 완전하게 재개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할 테고요. 또 텍사스와 걸프만을 포함한 멕시코만 지역 이 PADD3의 정유 가동률은 현재 평상시에 61%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는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보통 가솔린 재고는 3월부터 이 여름 휴가 시즌까지 대비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요. 이 역시 5년 평균에 미달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현재 가솔린 재고가 평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이 원유가 정유시설이 아닌 저장고로 가고 있는 데다가 이 정유시설 가동률까지도 낮기 때문이고요. 그래서 정유시설들은 원유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의 이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과연 여름철의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데요. 수요가 일일 800만에서 900만 배럴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는 일일 1000만 배럴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보다 수출로 이익을 볼 수가 있다면 이 정유시설들은 수출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이고요. 그렇지만 이 가솔린 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이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게 될 이유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코로나19 면역이 생겨남에 따라 여행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고요. 향후 몇 달 동안 가솔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체 자산 선호에 대한 에너지 정책인데요. 예를 들면 이 오클라호마주의 쿠싱으로 석유를 운반하는 엑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취소 행보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가솔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미국 내 생산량 감소를 빚는 이 규제 강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 석유의 비축량은 늘어나지만 이 가솔린은 훨씬 감소했다는 점인데요. 지난 2주 동안의 감소폭을 보면 원유 재고가 2월 25일과 3월 5일 2014만 8천 배럴 증가한 반면에 휘발유는 184만 2천 배럴 감소를 했고요. 또 증유량의 경우는 1384만 9천 배럴 줄었지만 총 3228만 배럴의 제품 비축량이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미 에너지정보청은 이 원유 재고가 3,540만 배럴 증가했고요. 또 석유 제품 재고가 4,070만 배럴 감소하면서 제품 재고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인벤토리 데이터를 보면 올해의 여름철 주행 시즌에 접어들면서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해졌다는 신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신쿵브리핑 펄스였습니다.